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6월 막 시험 대비 특강으로 만나 뵙는 YBM 파워토익 박혜영 강사입니다. RC 대비 특강 파트 5, 6를 다루도록 하겠고 파트 7도 언젠가는 또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트 5, 6로 하면은 뭐 엄청난 파트죠. RC에서 5, 6가 이제 노안이 침침하게 오면은 그 7 때 가면은 정신적 피폐함은 극강에 치달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세우시면서 완전 웅장한 기둥 세우기를 하시는 그런 처참한 형상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 Part 5, 6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에 보는 대비 특강으로는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비 특강은 그 달의 시험을 초점으로 해서 내지만 미아리 점집이 아니야. 그래서 대비 특강은 거기서 다루는 문제가 그 달에 안 나오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대비 특강은 제 거를 몇 월 달 걸 보시든 그 다음에 또 언제 시험이든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공부를 제대로 하는 토익형 맞춤형 공부법을 제시하면서도 적중률 높은 문제를 포진시켜 드리는 거지 요거 요번 달에 안 보면 끝장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인강의 그 대비 특강 목록 리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박혜영 강사의 다른 이전 대비 특강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트 5, 6 문제에 발췌된 걸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의 발췌는 박혜원의 그 헐크미, 야성미가 지금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실제 강의에서 박혜원은 포악한 어떤 그 대단한 포악미가 있어요. 그런데 실강이 아닌 인터넷 강의는 제가 지금 여기서 찍을 때 새까만 카메라에 대는 어떤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지 전혀 않는 바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 실제 모습과 가깝기도 하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볼 시 대단한 피드백이 가는 그런 강의를 구사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저를 접하는 그 제 실강 학생들은 굉장한 배신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강의하는 뼈대가 가장 흡사하게끔 노력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 강의 뼈대가 제일 똑같이 완전 복부처럼 분노 데시벨만 낮아졌을 뿐이지 그 퀄리티는 굉장히 똑같이 제가 신경 쓴 강의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오픈된 그 제가 900 플러스 파워토익 비법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던 문제를 발췌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화면에 파박 지나가는 문제가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준의 뭐 대단한 압살적 속도로 지나갑니다. 인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니까 억지로 화면을 스탑해 가시면서라도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문제를 풀고 나서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풀어보셨고 저한테 설명을 들을 시간이 됐네요. 여기 제목을 글씨를 되게 크게 써놨다. 파트 5를 잘하면 전 RC 파트가 좋아진다. 이것이 사기꾼인가 팩트인가? 이거 100% 팩트지. 100% 팩트야. 완전 너무 팩트지. 무할 나위 없이 팩트지. 파트 5는 100일에서 130번까지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토익 RC는 30문제가 아니지. 똥똥이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 뒤로 갈수록 내가 살아 뭐해. 정말 짜증난다. 이놈의 토익은 토 나와서 토익이지. 이렇게 하면서 131번서부터 146번 귀요미인데 하나도 안 귀여운 네모 박스 안에 꼴에 독해지문 들어가 있고 빵꾸 4개 뚫려져 있는 파트 6를 풀고 나면 파트 7 진짜 토할 것 같네. 파트 7을 풀 때마저 내 뇌의 산소 포화도는 점점 떨어져. 왜냐면 5, 6 때 이미 나는 지금 나대다가 틀리고 했는데 파트 7은 빈칸이 없거든. 읽어야 돼. 홀로만의 싸움 장난 아니지. 그래서 파트 7 때 되면은 시간이 되게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파트 7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독해지문의 총망라인데 파트 7이 너무 느려서 제가 안 되네요 이러신 분들 파트 5, 6 시간 한번 재보세요. 혹시 여기서 굉장한 노안이 폭발한 거 아닌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파트 5 같은 경우에 저는 100일에서 130번을 프로 한국인의 모든 피가 100% 흐르고 있는 저라는 한국인이 파트 5 문제를 풀 때
뭐 실전반 강사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2, 3분 소요돼서 파트 5를 소화합니다. 파트 5를 2, 3분 동안에 푼다는 게 얼마나 나대는 거예요. 다 읽지도 않고 한국인이 다 읽지도 않고 오역을 하면 어쩌려고 지 멋대로 저렇게. 근데 2, 3분 동안에 파트 5를 풀면서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만점도 따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5는 속도 빠르게 풀면 엉망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토익을 공부하시는 시간이 길게 돼서 어렵거나 짜증나고 피폐하고 권태기 장난 아니고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토익을 10년 넘게 강의를 해왔고 계속 여러분들께서 토익을 접하지 않은 시기에도 계속 어휘를 외워왔고 프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단어를 계속 외웠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게 되는 거지 제가 신기를 부려서 엉망으로 찍어서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외운 게 늘어나면 그냥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비약적으로 시간이 단축이 될 거예요. 5를 이렇게 미친 듯이 빨리 푼다면. 그런데 저는 강사잖아요. 그것도 실전반 강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곱하기 2에만 들어가셔도 전국의 출제자들이 내놓은 문제를 다발적으로 푸는 수험자들의 미친 듯한 조합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속도를 유지하시게 될 겁니다. 파트 5를 몇 분 재고 풀어라라는 그 강압적인 기준은 강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어디선가는 책을 보고 추천하는 권장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박혜원이 추천하는 건 야박한 시간 6분 정도 많이 늘어져도 7분 안에 들어가시게끔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7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 5에 나오는 어휘는 전 파트에 다 같이 기어 나옵니다. 파트 5에만 나오는 어휘, 7용 어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섞여서 나면 두루뭉실 섞어서 종합 꾸러미. 그래서 파트 5에 나오는 어휘 중에 여러분이 틀리는 어휘나 좀 더 고급 어휘는 7에 그대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5를 판다고 해서 5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 파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파트 5의 최종 목표는 6, 7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가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5에는 뭐 어법이나 문법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말장난인데 파트 5의 30문제는 크게 봤을 때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 누군가는 어휘 문제를 보자마자 해석 문제라고 얘기도 하죠. 이거로 갈라집니다. 얘가 짱이죠. 어휘 문제가요. 문항수는 어휘로 관련돼서 푸는 문제가 문법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문법 문제도 개수를 무시할 수가 없게끔 꽤 나오다 보니까 보통은 이 문법 문제에 학사급 박사 학위를 따시기 위한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문법 문제를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공식을 달아달아 외울 때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토익 시험이 문법 시험인 것처럼 미친 듯이 공부할 때 어휘는 어느 정도 외워놓으셨는지 단어의 뜻을 모르면 영어로 구성된 문장에 어떻게 빵꾸가 대입이 되죠. 문법 문제에 관련된 경우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정답 나올 정도만 하시지 문법 용어 컬렉터가 되시는 걸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수업은 실전이라서 문법을 조금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압살적인 양의 어휘 강의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문법 문제는 안 틀릴 정도만 해. 맞추고 넘어가 이런 컨셉이지 여기서 악에 받쳐서 신급까지 올라가. 전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예요. 문법 문제 틀린 게 생겼을 경우에 죄다 적지 마세요. 막 팔뚝 떨어져 가면서 다 적고 별표 치고 거기서 지는 안 빠져요. 다 쓸 필요 없이 오히려 틀린 문제는 악에 받쳐서 아무것도 힌트 없이 그 문제 덜렁 냅두세요. 쫙 그어놓고. 나중에 힌트 없이 다시 풀어보세요. 또 풀렸는지 또 까먹었는지. 응용을 해나가면서 그 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이요. 그래서 틀린 문제일수록 오히려 힌트를 적으시려면 다른 노트에 적으시고요. 문제지 자체에는 이렇게 떠벅떠벅 힌트 안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지를 따로 사지 마시고요. 본인이 틀렸던 문제 시험장 가기 전에 쫙 다시 풀어보는 게 여러분만의 가장 극강의 모의고사지가 될 거예요. 오답 노트는 필히 작성해 두시고요.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거는 역시 문제지 말고 별도 노트에 작성하시되 작성하실 때 그 문장을 다 뺏겨 쓰지 말고요. 그럴 거면 종이를 오려서 붙이면 되겠다. 그렇게 쓰지 말고요. 힌트를 깔끔하게만 간단하게 퀴즈 형태로 적든지 핵심 요약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강력 추천한 거예요. 문법 용어 물어보는 시험 아니에요.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의문절 접속사, 의문사, 서술적 용법 뭐야? 약간 토할 것 같은데 문법 용어 물어보는 시험 아니에요. 일을 늘리지 마세요. 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 근데 이런 간단한 품사 구별 문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문법 말고요. 야 얘는 몸뚱아리가 명사다. 얘는 동사네. 얘는 접속이. 얘는 전치사. 이건 좀 노동을 띄어야 됩니다. 항상 품사를 함께 외워주시고요. 기본 문법 중에서 가장 점수를 좀비처럼 갉아먹는 문제는 동사나 명사 따위의 단복수 깔맞춤의 개념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법 챕터를 공부하실 거면 차라리 이런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실수 없게끔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법보다 어휘가 중요하니까 어휘에 더 치중하셔야만 합니다. 외우는 것 참 너무 싫어해서요. 외우는 걸로 풀면은
그렇게 다 외울 거면 그냥 푼다. 그냥 풀고 다 틀리면 돼.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건 남의 나라 말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안 외우고 어떻게 해요? 근데 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memorizing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repeated read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읽으면 돼. 소리 내서 읽으면 돼. 다만 그 읽는 걸 하루 읽고 5만 년째 안 읽으면은 내가 천재도 아니고 이게 삐비빅 되냐는 얘기지. 오늘 한번 소리 내서 그거 단어 읽는데 몇 초나 걸려. 읽고 나서 내일 어저께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서 누적으로 사이 붙이고 이러면 돼요. 외워집니다. 충분히. 제가 발췌한 박혜원 파워토익, 박혜원 창조 문제 중에 900 이제 플러스 문제에서 900점을 목표로 하시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뭔 900이야. 700만 따도 되겠어. 뭐 그렇겠지만 뭔가 산신령이 돈 10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무조건 100만 원이요 다 이러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스펙 싸움이라는 게 치열한 그 피 튀기는 경쟁이라는 게 700주가 900주가 900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 딸 때 뭐 욕심 부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점수 고득점을 원하면 어려운 문제만 풀어야 돼. 간지나는 문제만. 그렇지 않아요. 쉬운 거에서 발목 잡히면 엄청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감점을 막으면서 점수를 먹어야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휘 문제가 아닌 문법 문제는 가산점을 우왕 주진 않고요. 감점을 막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BCD 문법 피가 철철철 흐른다. 컨펌까지 스펠링 다 똑같은 거 봐. 저렇게 똑같기도 쉽지 않게. 뒤에 꼬랑지만 다르죠. 문법 문제야. 문법 문제인데 ABCD 보기를 보고 이제 핑크한 앞뒤를 살짝 보면 gave me가 나왔죠. 그럼 A죠. 이걸 다 읽는 것 자체가 수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풀고 미리 아까 화면에 팍팍 지난 거 풀고 설명 들어야 돼요. 뭐야 뭘 읽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give는 뚱땡이니까. give 같은 동사는 주다, 제공하다. 그건 저도 알죠. give 같은 애들을 짜증나게도 사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 뚱땡이라서 목적어를 2개 끄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같은 웬만한 동사들은 삼형식이 압살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문법의 삼합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끝 이렇게 돼요. 쿨레음 장난. 주어, 동사, 목적어 끝. 근데 얘는 뚱땡이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 이래서 사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 2개를 끄는 뚱땡이의 조건이 있어. 얘가 뚱뚱땡이라도 목적어 2개를 끌려면 반드시 순서가 맞아줘야 돼. 첫 번째 목적어에 사람 냄새 펄펄 나고 그 다음에는 사람 아닌 일반 냄새가 펄펄 나면 뚱뚱이로 초인적 힘을 갖습니다. gave 뒤에 me는 무슨 냄새나? 사람 냄새가 펄펄 나지. I, my, me, mine에서 me는 대놓고 나 목적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적격. 그럼 그 뒤에 뚱땡이니까 목적어 하나 더 넣어주다는 얘기지. 근데 목적어 역할을 제일 잘하는 품사가 뭐게요? 주어 역할, 명사 역할로서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주목보호.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짱을 먹기 때문에요. 션으로 끝나는 게 명사의 냄새 펄펄 나잖아요. 그럼 confirmation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용식 동사 몇 개만 외워놓으면 되지. 물론 사용식 동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거 먼저 외워놔야죠. give, grant, 수여하다. award, 명사일 땐 상이지만 동사일 땐 수여하다 역시. offer, 제공하다. 그래서 뭘 제공하고 주고 이런 것들이 사용식이 많아서 이런 애들을 수여동사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식 동사 일단 사람 목적어 먼저 나오면 뒤에 명사나 더 넣으시는 거고요. 사람 목적어가 아닌 목적어가 먼저 나오면 천하의 뚱뚱이들 사용식도 일반 삼형식 동사로 전락해서 목적어 2개를 끌 수 없기도 하니까 그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뒤에 대절이 뭔 대절이에요? 알바요? 이 대절이 뭔 대절이지 뭐 직접, 간접, 뭐 새로운 절, 뭐 그럴 필요 있어요. give 나왔으면 끝난 거죠. 그리고 ABCD 보기 중에 보기 C처럼 S가 붙어있는 뾰롱이 있는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면 명사 동사를 혼용하긴 하는데 보통 짧은 어휘가 S가 붙었고 이 S를 뗐을 때 남은 원형체 앞에 머리에 삿가 씌워서 투부정사라는 꼬로롱 문법이 나온 거로 봤을 때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을 끄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요런 게 나왔다는데 투를 똑 떼보면 남은 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confirms는 또다시 동사기 때문에 give하고 싸움 나요. 동사 중복되니까. 그리고 보기 빼 confirming, ing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confirming that 뭔가 괜춘 그게 정답이 될까? ing로 끝나지만 쇼핑, 마케팅처럼 정확한 명사가 아닌 것들은 뭔가 얄딱구리하게 동사에서 ing를 붙이고 나온 변형 문법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give가 좋아하는 정확한 두 번째 명사 목적으로는 당연히 명사한테 밀려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이라고 발췌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whichever 보기 A의 whichever 복합관계 대명사 늘려서 얘기했을 때는 뭐 anything that 정도도 가능. 보기 B의 what 의문사, 의문 대명사 무엇, 명사절 접속사, 관계 대명사 why, 관계 부사, 명사절 접속사 that,
동격절 접속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관계대명사의 주격절이나 목적어절. 정말 입에서 문법책이 많이 나오지. 이거 한 문제 풀겠다고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짜증나는 걸 일부러 저렇게 모아서 이게 명사절인가요? 동격절인가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통제불능의 여러 문법 냄새 펄펄 나는 질문들. 쉽게 풉시다. 빈칸대에 need 보이죠? need.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였다고 치는 순간 여러분. 완벽한 문장은 동사 앞에 뭐가 나오게? 완벽한 문장은 동사부터 시작이야? 뭐부터 시작이야? 주어부터 시작이죠? 빼세요 그러면. why를 외워놓으세요. 왜 때문인지 왠지 알 바 아니에요. 뭔 문법이든 Y처럼 WH, 육하원칙 애들은 문장을 장난 아니게 잘 끌거든. 근데 Y는 자기 목에 흙이 들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쟤는 완벽한 문장을 추구합니다. Y한테 주어는 목숨줄과 같아요. Y 뒤에 주어 없으면 넣지 마세요. 이걸 외우세요. 얘가 뭔지를 용어를 헤비하게 잡지 말고요. 쟤 주어 없는데 뭐요? 탈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빈칸 앞에 report 보이죠? report는 보고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보고서라는 명사도 되겠죠. 근데 그 앞에 expenditure는 돈 엄청나게 써져 있긴 지출입니다. 지출 내역서쯤 되겠죠. 알바요? 더 뒤에 끌려 나오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 그리고 in이라는 전치사도 문장을 못 끄니까 명사만 헤벨레에 끄니까 report는 여기서 곧 죽어도 명사죠. 명사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탈락이니까. 정답은 대수로 가야겠네요. 이 정도의 쿨레음은 필요하겠죠. 일단 보기 B의 wha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하원칙 모든 그 WH 중에서 what이 가장 경기를 부려요. 자기 앞에 명사 있으면. what은 무엇이란 뜻이지만 의미적으로 자신의 몸이 the things that으로 합성된 표현같이 보시면 돼요. 자기 몸에 내장형으로 명사가 들어가 있어서 자기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야, 내 몸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명사를 또 넣으면 명사 중복 아니니? 되게 짜증나게 왜 명사 뒤에 날로 내가 명사를 담고 왔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what 앞에 명사 초금지 빼버리면 되지. 그리고 보기 A에 whichever 분리하면은 which plus ever이 아니고요. anything that 이런 식으로 얘도 자기의 몸에 무언의 형상의 명사하고 that이 결합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ever로 끝나는 것들 중에 whichever, 원래부터 명사 싫어하는 whatever 이런 애들 정도는 자기의 몸 안에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어서 자기 앞에 명사 있으면 경기 부린다. 이 정도 아시면 아주 빠르죠. 또 ever 3자 돌림으로 하나 외워놓을까? whichever 방금 썼는데 또 쓰고 안 났어. whoever 하나 외워놓을까? whoever 뜯으면 어떻게 되게? who 플러스 ever 아니야. anyone wh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원의 의미의 명사가 탑재형이야. 그래서 자기 앞에 명사 있으면 치워라. 약간 이렇게 돼요. 자, ever 3개 외워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명사 금지. 그리고 what 쟤는 ever 붙든 안 붙든 명사 초금지. why 명사를 싫어하진 않고 뭐 그걸 떠나서 뒤에 욜라 완벽한 문장. 그래서 주어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우는 거죠. 근데 that은요 여러분 되게 마법사예요. that은 완벽한 문장 끌기도 하고 지가 부족한 걸 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that은 지가 주격 자리를 메꾸면서 앞에 있는 명사랑 손잡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절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at으로 가고요. 써놔봤어요. 문법 용어보다 자리를 익혀두자. y는 뒤에는 무조건 완벽한 절. 주어부터 그리고 what은 앞에 명사 100% 1050% 거부 whichever, whoever, ever로 끝나는 것 중에서 which, who 따위는 특히 조심. 앞에 명사 일단 별로 매우 별로. 자 2번이라고 또 써진 거 이게 문제 번호가 1, 2, 3번이 아닌 게 그 900 플러스 박혜원 강의에서 회차별로 제가 막 랜덤 발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번호가 깔맞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강렬한 박혜원의 말투와 함께하는 데비트강. 자, 2번 문제를 풀도록 하죠. process, processing, progressing. 저렇게 하기도 쉽잖아. 저렇게 단어 다집어 넣기도 비싼 거 넣기도. 일단 비슷한 스펠링이 좀 뭔가 겹치면 문법의 향기를 먼저 맡게 됩니다. 그런데 빈칸 앞에 internal이 보이는구나. 이것의 반대말로는 이 I가 아니고 반대기호. 반대기호로는 external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external은 외부의 란 뜻이고요. internal은 내부의 란 뜻입니다. 근데 internal은 품사를 외우는 거 같이 외워야 돼. 어휘를 외울 때는 품사로 같이. internal은 AL로 끝나는 형용이입니다. 물론 proposal, arrival, 뭐 이런 식으로 뭐 AL 명사도 있지만 얘는 형용입니다. 자, 형용사인 걸 외워놓으면 이 문제는 반은 풀었지. 형용사 뒤에 빵꾸가 뚫렸거든. 그럼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걸 넣어볼까? 형용사의 수식 받는 거 하면 내 마음의 소울의 원천에 정말 딥한 곳부터 뭐라고 외쳐? 명사.
명사를 고르겠습니다. 자, 명사가 되는 걸 골라보면 사실 명사가 다 안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 하나는 때려주기도 안 되겠군. ed로 끝나는 명사 없습니다. ed는 pp 아니면 동사의 허접한 과거 시제일 뿐. 그래서 a, c, d의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process 되게 짧죠. 저 재간동 입어서 process는 처리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과정과 어떤 기법, 절차 등등의 의미로 명사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processing,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어휘입니다. 꼴의 ing인데 동사의 변형체가 아니라 정확한 명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marketing, 쇼핑, 글, 영어로 writing, 독서나 읽기, 영어로 reading, 청소, 영어로 cleaning 이런 것처럼 ing인데 P가 명사 P가 100%예요. ing형 명사는 예외성이 있으니까 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progress까지만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명사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progressing까지는 뭔가 정확한 명사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일단 토익에서는. 그래서 processing까지는 좀 ing형 명사로 외워두시는 거 추천드리기 때문에 A하고 C의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의미의 차이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기 A의 process는 과정입니다. 명사일 때 제일 많이 쓰는 뜻이 과정이고요. 과정이 아닐 때 process가 쓰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절차, 방법이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보기 C에 있는 processing은 일처리이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공이란 뜻도 있죠. 내부적인 과정으로 갈까요? 아니면 내부 일처리에서 이렇게 갈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저의 해석의 영감의 원천은 뉴욕으로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죠. 자, book하고 water이 있어요. book하고 water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은 둘 다 명사로 집약은 되죠. book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책은 새고요. 물은 못 새요.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책하고 물이라는 의미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북은요. 때려 죽여도 사야 돼. 무조건 세야 돼. 완전 가산이야. 명사는 태어날 때 수저 딱 물고 태어나잖아. 수일치의 수저를. 나 한 권이잖아. 그럼 어가 안 붙으면 왜 저래? 여러 권이니? S. 근데 water는 waters가 안 되지. 저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건 판단하면 미친 듯이 찾는 게 있어요. 앞에 어나 언이 붙어 있는지 곧 죽어도 그거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토익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압살적으로 적은 수로 나와요. 못 세는 명사는. 저는 못 세는 명사를 미친 듯이 외워놨어요. 토익에 나오는 몇 개를. process는 잘 세요. a process로 가시거나 an internal process로 갔었어야 돼요. 해석에 헷갈리는 걸 막아주는 게 수일치의 지대한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명사 문제에서. processing은 그렇게 못 세니까. 그래서 정답 C로 갈 겁니다. 저는 process하고 processing을 갖다가 의미의 차이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어가 필요하네 안 하네로 정리하는 게 더 오히려 때로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receipt부터 얘기를 할게요. receipt는 셌다 못 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가 붙어 있거나 s가 붙었을 때 receipt는 영수증이 맞고요. 그냥 못 세는 철두철미한 불가산의 막장 세계관으로 나왔을 때 receipt는 영수증이 아니라 수령, 받음이란 뜻입니다. access, unapproach, access 못 세. 너무 못 세. 저거 명사할 때 정말 저렇게 못 세. 접속이든 열람이든 이용이든 접근이든. 근데 approach는 문제 해결의 접근, 법이란 뜻의 명사도 세는데 되게 잘 세 얘는. 그래서 approach하고 access도 의미의 차이가 약간 있어도 가산 불가산으로 더 확연한 구별. 세 번째, opening, unopening. 셌다 못 셌다를 반복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에 어나 s를 다 안 붙이고 나왔을 때 오프닝은 grand opening처럼 어디가 개장하거나 개막, 오픈할 때 쓰고요. 오프닝을 셀 때는 일자리 공석의 느낌이 스물스물 납니다. processing, a process. 방금 한 거죠. 그리고 permission, a permit. 실제 영어는 교묘한 차이가 좀 있고 지저분해가지고 실제 영어에서는 permission은 가산이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토익에서 permission은 좀 못 쓰는 악랄함이 좀 있고요. 허가, 승인으로 할 때는 잘 못 쓰고요. 그 뒤에 a permit. permit은 동사로도 쓰지만 명사할 때는 허가증. 잘 세. 그래서 그렇게 수일치로 구별되는 어휘들도 있기 때문에 가산, 불가산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고 가산 명사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 다 못 외워 우리가. 그래서 불가산을 추가적으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라고 발췌되어 있는 문제에서 풀 것이야. 그런데 빈칸 앞에 was가 나왔어. was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 근데 비동사 is에 과거의 물을 튀겨놓은 거지. 비동사 is의 과거 시제지. 근데 시제보다도 일단 먼저 원천적으로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는 뜻이 없어. 허름발이지.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없는 뜻을 보완할 것이 필요해. 보충이 필요해. 저 귀찮은 것. 그래서 비동사의 보호로 제일 많이 쓰는 보충 언어를 보어라 그러고요. 비동사의 보호에는 뭐 투부정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전명구라고 해서 전치사 명사도 많은 게 있죠. 근데 일단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제일 땡기는 게 사실이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상태 설명의 보충 어휘가 되니까 비동사 뒤에 명사는 I am a woman, she's a teacher 이런 것처럼 아예 동의어에 탁 파생이 돼야 돼서 좀 제약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제약은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려면 그냥 빈칸보다는 앞에 어가 붙거나 더가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못 세는 명사가 아닌 세는 명사들은 앞에 어가 붙을 것이고 명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정사 더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뭔가 대머리스럽게 헤벨레한 빈칸이면은 오히려 명사의 동격 성분보다는 형용사가 우세할 수는 있겠죠. 일단 ty로 끝나는 feasibility, 적법성이나 타당성인데 ty로 끝나면 명사 p가 떡떡떡 흐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깔맞춤의 싸움으로 가보죠. BLE로 끝나면 형용사 할 때가 참 많죠. feasible, the most feasible, more feasible. 그러면 두 개 중에 정답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왜냐하면 비교급이랑 최상급이라고 하는 추억의 문법은 원급에서 머리를 많이 올려놓은 특수구문이죠. 특수구문의 보기가 4개 중에 2개를 차지한다는 건 그것들 중에 정답 나올 확률도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빈칸 바로 앞에 was만 놓고는 제가요 더 most 붙는 최상급인지 더 이렇다라는 비교급인지 그냥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응?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되는 내용은 보통 죄다 읽으시면서 슬래시 잡지 마시고요. 문장은 앞과 끝에서 뭔가 규율이 맞거나 문장의 깔맞춤이 탁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젤 앞에 지금 of로 써져 있는 걸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of는요. 젤 앞에 나올 때 말고 양쪽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의라는 해석이 맞지만 뭐 쥐뿔 없이 맨 처음에 of서부터 시작했을 때 of는 뭐뭐의보다는 여러 개를 뒤에 복수 형태로 주로 끌면서 among 하고 똑같아집니다. 고로 뭐뭐들 중에서 라는 뜻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 프로포절 중에서 미스 카터 언니 거가 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그 언니 거를 짱으로 뽑은 거지. 이런 걸 무슨 급이라 그럴까? 최상급. 그래서 정답은 the most feasible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of가 젤 앞에 나오면 among처럼 여러 개의 범주에서 극강의 1등을 고른다는 느낌의 파생이 스물스물 나니까 이렇게 되면 정답은 최상급이 우세한다. 이 정도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또 발제되는 거 풀 건데 rather than은 이제 원래 뜻이 뭐뭐 대신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만류성도 되죠. instead도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 있죠. initially 맨 처음에는 처음에 during 뭐 동안에 읽을 거야. The Grandview Lounge가 will renovate, 수리할 거야. 지금 현존의 기존의 existing한 facility들을 빈칸도 add a new wing. 날개 쪽지가 아니라 여기서 날개가 아니고 윙은 별관이나 별채, 별도 부속 건물. 되게 잘 읽었지만 시간 쓰고 있다는 거는 전혀 어쩔 수 없는 팩트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죠. 뒤에 add 동사니? 그렇구나. a new wing이라는 목적어를 끈 거 보니까 add는 동사지. 형용사 add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형용사하고 명사 꾸밀 때는 pretty a woman. 웃기니까. 어가 붙어있는 명사, 관사 붙은 명사는 형용사 못 오니까 어 더하기 명사는 여기서 add의 목적어인 거고 그럼 add는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동사겠네. 근데 동사가 여기 또 있네. will renovate. 나는 동사가 하나 보인지 두 개 보인지 안 세면 큰일 날 것 같더라. 왜냐면 동사 개수가 곧 문장 개수를 의미하는데 동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이건 두 문장이거든. 그럼 빈칸은 뭐하게? 곧 죽어도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될걸. 동사가 두 개 있으면 곧 죽어도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될 거야. 내 뉴욕 감성은 필요 없을 거야. 곧 죽어도 두 문장을 이어주려면 접속사가 100% 필요할걸. during은 전치사고 instead랑 initially는 부사밖에 안 되지. 접속사 되는 건 rather than 밖에 없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무슨 시간 낭비인지. 이런 쿨레요. 요 쿨함. 멈청 쿨함. 이걸 반드시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rather than은 전치사스럽게 생긴 자리에도 들어가고요. 접속사 스멜도 풍깁니다. 근데 접속사 중에서도 and랑 but하고 비교시켜드리고 싶네요. and랑 but 같은 걸 혹시 무슨 접속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뒤로 뭔가 깔맞춤, 비슷한 category를 유발한다 해서 대등하다, 비슷하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 접속사의 좌내 and, 우내 but 이것만 갖고 고득점 못 받아요. 등위 접속사로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는 게 rather than입니다. 근데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앞에 문장에 주어 봤지? 그러면 내 뒤에 문장에 주어도 어떨까? 같은 애가 나오겠지? 생략할게. 이렇게 겹치는 거를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 완벽한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add가 주어를 상실했죠. 이 주어가 The Grandview Lounge를 그대로 받아치는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인 거죠. 근데
두 번 쓰기 귀찮은 거야. 야, 내 몸이 등인데 꼭 두 번 다 써야 되냐? 치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치워버린 거예요. 이런 등위의 힘은 rather than이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웬간한 다른 접속사들은 주어가 의미가 똑같이 겹쳐도 주어 생략을 못해요. 또 써야 돼요. 그걸 격으로 받아치든지. 그러니까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오는 문장은 등위의 극강의 힘이기 때문에 설령 ABCD가 다 일반 접속사가 나왔어도 rather than이 이겼을 거예요. 어쨌든 주변에 동사가 하나 보이면 혹시 모르니까 다른 동사인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동사 개수가 2개가 된다면 이건 때려 죽여도 접속사가 필요하지 지금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생략했다면 등위가 답이에요. 그게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나오면.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후보 중에 엉망이 돼버렸던 우리 부사쟁이 instead는 instead of라고 해서 of가 붙으면 전치사지만 of 떨어지면 그냥 부사예요. 부사는 뭣도 아니에요. 문장을 꾸밀 수는 있지만 두 동사를 이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죠. A, B, C, D 뜻이 다르네요. 근데 뜻을 정리하면 A의 if so, 만일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보기 B의 without, 뭐뭐 없이 보기 C의 provided that 고급지게 생겼지만 그냥 if 같은 거예요. 만일 이렇다면 이렇다라는 전제하에 during, 뭐뭐 동안이죠. 방금 한 거.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if는 접속사인데 if so는 부사고요. without은 전치사고요. during 전치사야. 이게 귀찮나? that으로 끝나면 뭔 that이든 접속사야. 이게 왜 별거 아닌 것 같지 않냐고? 주어 동사 꼴 봤어? 주어 동사 있는 걸 문장이라 그래. 그럼 문장을 끌 수 없는 전치사 좀 뺄까? 전치사는 단어밖에 못 끄니까 이래서 품사 외우라고. without 전치사니까 뺄까? 쟤도 명사밖에 못 끄니까. 그럼 걔를 빼고 나면 문장을 끌 수 있는 건 접속사 아니면 부사가 문장을 꾸밀 수는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여기 동사 또 있지. 이러니까 동사 개수를 봐야 된다고. 동사 개수가 2개가 됐다면 2문장 끌어야 되지. 그럼 내 해석이 뭘로 가든 접속사 10밖에 없는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if so가 부사, 그걸 먼저 외웠어야 돼요. 부사는 보통 문장 앞에 나오려면 그리고 콤마 붙이고 나올 때가 더 많아요. 두 문장을 이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일단 주변에 주어 동사나 동사 이런 게 보였을 때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막장으로 섞여 나오는 보기는 반드시 동사 개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빈칸에 빵꾸 뚫려진 부분을 기점으로 앞뒤에 동사가 2개라면 이것은 접속사 안 들어가면 망할 대로 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품사를 항상 같이 외우면서 푸세요. 그리고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사이에 뒤에 명사만 떠걱떠걱 남은 거 끌려면 전치사가 답이 됐겠죠. 그리고 빈칸 뒤로 콤마가 붙어있고 주어 동사 나오거나 뭐 빈칸 없어져도 괜찮은 자리. 이럴 때는 부사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필수적인 자리에는 접속사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 2개 있는 두 문장 끌려면 콤마도 없이. if so는 부사, during without 전치사.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도 문법에 깔맞춤이 좀 있죠? 그런데 빈칸 앞에 was 보여요? 그럼 동사는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보통 ing, ed 떼고 남은 원형을 동사라 그래요. 그러면 overwhelm에서 s가 붙든 안 붙든 얘들은 둘 다 동사기 때문에 탈락인 거죠. 그럼 당연히 정답은 ing하고 pp의 싸움이 돼요. 그 ing하고 pp를 분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분사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가짜 형용사스럽게 생겼다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quite가 li가 안 붙어도 꽤란 뜻의 부사니까 부사쟁이의 수식을 받으면서 비동사의 형편없는 것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려면 형용사가 딱이긴 딱인데. 자, overwhelming은 답이 아니죠. overwhelmed죠. ing가 들어가면 bing는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틀려요?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런 말이 더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The movie is interesting 뒤에 목적어.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interesting은 bing로 엮었을 때 그게 동사의 하나의 세트로 목적어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 형용사예요. 이 영화는 재밌다. 근데요, the movie is interesting은 말이 되는데 the movie is interested는 엉망인데 movie is interested는? movie is interested라고 하는 게 왜 엉망이야? 나한테 입에 안 붙어서가 아니라 영화가 사람한테 흥미를 얻어서 느끼는 게 말이 안 돼서. 감정 형용사라고 하는 감정 분사들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은 100% ing로 가셔야 됩니다. 감정은 ed가 붙는 순간에 그 감정을 지가 느껴야 돼요. 결국에 overwhelmed는 뭔가를 압도시키거나 확 감동시키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감정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칸 앞에 주어가 발레 공연에 대한 response, 반응이 굉장히 이거였다라는 얘기인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죠. 그럼 걔가 여러분한테 압도당할 리가 없지. 걔가 압도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ing로 가셔야 됩니다. 감정결이 좀이라도 들어가면 사람은 pp 아니면 무조건 ing 이렇게 드시면 돼요. The movie is interested, interesting 중에 맞는 거는 100% interesting. 근데 I라는 사람 주어가 나오면서 I am interested, I am interesting. in the job offer. 저 일자리 제안 그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 흥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입장이 사람이 되니까 난 웃긴 놈이에요. 이게 아니면 interesting이 아니고 interested가 하자는 얘기죠. 이런 거. 자, 이제 2번 문제, 문법 문제 하나만 더. 빈칸 뒤에 passion이 나왔어요. passion은 대박적인 열정이지.
전으로 끝나니까 명사야. 그래서 명사 앞에 빵꾸가 났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면서 소유격하고 명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들어가는 형용사 자리인데 형용사로서 쓸 때 형용사는 단복수의 개념이 없어서 s를 붙이지 못할 거니까 빼고요. 보기 B의 last는 지속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동사 넣을 거 아니잖아요. 동사 있으니까. 그리고 형용사를 쓸 거면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시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passion은 지나간 열정 이상하잖아요. 이게 C하고 D의 싸움입니다. 자, 빈칸도의 passion이 사람 아니죠. 근데 lasting은 지속적이거나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표현에서 ing, ed를 붙인 거거든요, 얘들은. 그러면 지속된다는 건 감정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passion이 사람 아니니까 사람이 아닌 거가 사람에 의해서 지속된 거니까 ed. 그러고 망하는 거다. last하고 last를 갖다가 ed, ing로 싸움이 나오잖아. 100% 래스팅이야. 뒤에가 미세먼지가 나오든 곰팡이가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물건이 나오든 알 바 아니야. 뭐가 나와도 ing로 무조건 답이야. 100% 답이야. 이렇게 ing, ed 중에 한쪽이 우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ast가 동사일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라고 하는 문법의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는 성분은 타동사하고 다르게 목적어를 끄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목적어를 소지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문장이 끝나는 자동사들은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수동태로 바꾸는 형태의 로직이 머릿속에 없어요. 수동 형태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게 목적어가 소멸될 때 쓰는 표현이야, 주로. 그래서 수동을 표현하는 문법의 PP 머리보다는 ing, 난 계속 능동 갈 거야. 이런 좀 악질의 동사 몇 개는 형용사가 나면 그냥 볼 것 없이 ing가 이기기 때문에 외우셔야만 합니다. lasting, 지속되는, missing, 분실된. 그래서 분실된 수화물, 짐 얘기할 때 missing luggage가 맞지 missed luggage라고 하지 않습니다. remaining, 원래 remain이 동사할 때 수동태 안 돼가지고요. 또 기존에 현존하는 existing, 걔도 형용사로 쓸 때 무조건 ing로 세팅이 됩니다. 능동태, 수동태에서 기인한 건 아니고 한쪽 뜻이 유독 우세하는 것도 한 3개 정도 써봤어요. 첫 번째 leading. leading하고 lead의 pp, lad가 나오면 leading이 이깁니다. 왜냐면 leading은 선도하는, 유망한, 잘나가는, 불고래, 인류애 이런 파생의 뜻이 생기고요. lad는 그냥 이끌어진, 지도된 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우세하게 하고요. promising, promised가 나오면 promising이 이깁니다. 약속된 이거보다는 가망성 있는, 잠재력이 있고 유망한, 요거가 또 이깁니다. 그리고 rewarding, 그냥 보답받은 게 아니라 되게 보람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이럴 때는 ing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한쪽이 우세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이해를 시켜야 돼서 좀 더 말을 길게 했는데 얜 끝장입니다. 제가 수강생이 지금 실강에서 정말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수강생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수강생이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힘에서 나오는 저의 가장 강력한 강의법으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고 예전에는 제가 토익 강의를 할 때 이 컬로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기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컬로케이션을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보잘것없는 그냥 강사이지만 컬로케이션은 원어민한테는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자연 및 초자연 발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험자분들께서 너무 문법을 공식처럼 해서 오늘 투부정사 배워볼게요. 오늘 동명사 이렇게만 하는 현실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프로 한국인인 제가 꼴에 이렇게 많은 어휘를 빨리 풀 수 있는 힘은 여기서 기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컬로케이션. 어휘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보다 훨씬 장난 아니에요. 점수 더 튀게 주는 거 뭐라 말할 수 없고요. 어휘를 잘 알아두면 5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파트가 되게 괜찮아. 그래서 정말 간지 중에 간지죠. 파트 5 어휘 문제는 토익 RC 시험에서 생명과 같아요. 근데 어휘를 외울 때는 한 단어의 뜻만 딱 외우는 것보다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이 단어랑 같이 다닌다라는 마력의 조합기가 있어. 그걸 연어라 그래. 어휘의 연결. 커넥티비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어라고 하는 거 보통 두 단어가 붙으면 하나처럼 인정받을 정도로 너무나 소울메이트적인 짝꿍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토익 점수 ACRC 도합 10점도 외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핑계 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읽어서 나중에 영작으로도 써먹고요. 자소서에도 써먹고요. 원어민하고 말할 때도 써먹으세요. 그리고 토익 문제로도 당연히 써먹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약자가 들어가는 토익 시험이지 그래머 널리지만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외우려고 악에 받쳐서 쓰는 것보다 입 밖으로 한 번씩 읽으시면 되는 게 연어의 초매력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빨리 풀려지면서도 안전빵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리고 연어보다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전치사 prepositions입니다. 어떤 어휘는 in하고 붙고 어떤 어휘는 on하고 붙고 어떤 어휘는 with가 붙고 토할 것 같은 이유가 in은 안에, on은 위에, with는 함께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붙여갖고 지들끼리 막 보러러러 다니기 때문에 전치사는 고급 어휘 연결의 끝판왕이고 이것도 외우실 때 좀 고생하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서 반복하시면 콜로케이션과 전치사는 박혜원 수업에 정말 원조와 같은 힘이 있어요. 이거를 좀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누구나 외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연어 강의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어휘는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박혜원 강력 추천 미친 마력의 연어 reservation 예약하다죠. 이걸부터 항상 제가 넣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걸 사이비 스킬로 생각하시고 안 해오실까 봐. 아, 저게 뭐가 억지지. 저게 나오면 어떻게 만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서 끄덕거릴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reservation 예약이잖아요. 예약이지 예약하다까지는 안 되잖아요. 하다가 필요해요. 근데 하다라고 할 때 do라고 안 한단 말이지. 이거 a reservation 들어봤잖아. make a reservation. 근데 밑에 것도 들어봤나요? 밑에 거 right가 오른쪽이 아니라 명사로서는 권리, 권한이라는 뜻이 있을 때 권한을 보유하다라고 영어로 하잖아요. I have a right.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reserve the right. 너무 멋있다. reserve 예약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보유하다, 확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right가 나오고 앞에 빵꾸가 나왔는데 A, B, C, D 보기 중에 reserve가 있다. 답이라는 걸 보장해드리죠. reserve the right는 정말 압살적인 연어예요. 그래서 reserve가 모든 어휘랑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right랑 붙으면 너무 심하게 장난 아니에요. 어휘를 외우실 때는 제가 연어로 추천드린 거 이렇게 여러분들도 뜯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단어집 같은 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집에 보면 빈출 표현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빈출 표현 뒤에 보면 이렇게 덩어리처럼 단어 두 개가 같이 꼬로록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연어처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어는 여러분 외우실 때 입 밖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끝장이야. 그럴 끝이야. 열받아 할 거 없어. 그냥 읽으면 돼. 아, 머릿속에 알아서 넣어주면 안 돼. 아, 안 들어가. 본인이 반복하면 그냥 들어가. 반복만 하시면 돼요. reserve the right. make a reservation. 시험에는 뭐가 더 많이 나올까? 뭐 둘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밑에 걸 더 추천하고 싶네요. 오히려. 참고로 right 앞에 reserve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에 reserve 있으면 대박적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어휘들 앞에 A, B, C, D 보기 중에 얘가 있으면 확률이 너무 심하게 높아. 몇 개를 추천드릴게요. 자, 컬로케이션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 약장수 같잖아. 파워텍 박혜원 거 수업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점수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데. 그래서 파워텍 박혜원 수업 들은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은 점수가 나오죠. 안 나온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하고 강사가 잘 가르친다면 전제하에 나올 수 있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면 덜 약장수 같고 덜 사기꾼 같잖아. 그래서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는 아니고 8, 90%의 레인지를 만들어주는 거의 모든. 거의 하면 어떤 게 떠올라? 여러분은? nearly, almost 떠오르지 않아요? almost everyone, 100%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almost만 갖고 있으면 고득점 나오는 문제 나와서 당황할 수 있어요. 연어를 배우실 때는 가리키는 강사도 그 대충 그냥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수강생이 짜증나 하더라도 다음에 나오는 다른 변수에도 맞출 수 있게끔 어휘력 자체를 갖추고 강의를 해야만 하고요. 듣는 수강생들도 당연히 다른 수험자분들도 공부를 할 때 연어를 외운 거 있으면 그 연어 가지수를 늘리세요. 짜증나지 마시고 그게 영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원어민에게 들숨과 날숨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초자연미 almost의 상위 버전 virtually, virtually, almost everyone, virtually everyone. virtually는 사전에 삐삐 검색하면 뭔가 그런 느낌도 있겠죠. virtually는 가상과 실제의 느낌을 넘나드는 표현도 되거든요. 근데 everyone 앞에 붙으면 every 앞에 붙으면 거의입니다. almost everyone, 오늘 있고 virtually everyone. 박혜원이 강추하는 문법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된다. 자, 두 번째, 잠정 합의. 100% 합의는 안 됐는데 노조가 잠정적으로 1차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런 기사 말투로도 나오잖아, 뉴스에. 100% 합의는 아닌데 어느 정도 약간 한 발씩 물러난 느낌. 잠정 합의. temporary 같은 거를 넣었다고 틀리는 게 아니고요. tentative가 어휘가 들어가면 잠정 합의로 되게 좋아요. tentative agreement, 잠정 합의. 자, 이제 react로 넘어가겠습니다. react는 동사라서요. 지금 명사 앞에 형용사 넣고 everyone이 원래 every plus one이라서 every 자체 앞에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react도 반응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번에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 연어 추천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 잘 나와요. 악에 받쳐서 아주 구린 반응을 해줬다. 이거보다는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왔다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하면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positively. 근데 positively가 들어가면 절대 영어 틀린 거 아니고요.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favorably. 지식을 채우고 늘리세요. 단 짧은 무료 강의든 뭐든 할 바 아니야. 저는 무료 강의도 항상 유료처럼 찍어요. react favorably. 긍정적으로 반응하다. 호의적으로 반응하다. react favorably. after. 와, 나 미친 듯이 나오지. 근데 다른 후에도 있는데요. 직후에라고 하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before, after 같은 경우에는 직전, 직후로 타이밍을 딱 쪼리는 거. 그게 제일 정답률이 높아요. 직후에라고 할 때 직이 곧바로 곧장이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가 들어갈 거예요. immediately after. 직후에. immediately after. 근데 right가 부사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권리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부사로 쓰면 걔도 곧장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곧장 후에 right after 가능해요. immediately after, right after. promptly 들어보셨어요? P-R-O-M-P-T 에다 ly 붙인 거. 걔도 신속하게 곧바로 후에니까 promptly after도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after 앞에 immediately 나오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after 앞에서 이제 even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even after 그러면 심지어 이런 게 지났음에도 라는 의미는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실강에서 매달 가리키는 것 같고요.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초빈출입니다. unless가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문장을 끌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보기에 짜증나게 접속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하는 마법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unless에 힘을 실려주는 정말 대박적으로 unless랑 뜻은 비슷한데 또 중복도 아닌 부사 나부랭이가 있다. unless otherwise. 이건 너무 유명한 거고요. unless otherwise. 두 개가 꼭 같이 쓰여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 나오면 그냥 답이에요. unless otherwise는 달리 뭐뭐 하지 않는다면. 최근까지도 늘 옛날서부터 제가 매번 보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 영작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그때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멋진 표현이죠. initiative는 이제 명사로서 되게 뜻이 많아. 뾰롱이야. IVE로 끝나지만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지. 그래서 initiative는 명사일 때 솔선수범, 타의모범, 주도권, 독창성, 계획, 프로젝트. 와, 나 장난 없어. 그래서 일단 나오면 정답률이 높아요. 뜻이 많기 때문에. 근데 솔선수범하다, 먼저 앞장서다라는 표현을 쓰면 take the initiative. take the initiative라는 표현을 미친 듯이 써요. 다 take랑 다닌 거 아니잖아, 봐봐요.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좀 있어. 소름 끼치게. 이걸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어를 잘 배우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참고로 고득점 가실 분들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더 추천드리면 이거 지금 오타 나서 동글뱅이로 해놓은 거고요. 한 단어로 display 아시죠? display the initiative. 그러면 initiative의 뜻 중에서도 독창력이라는 걸 유발해서 독창성을 발휘하다가 가능합니다. 어휘는 반복이 짱이다. 읽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들, almost everyone, virtually everyone. 통과. 잠정합의, tentative agreement, 통과. 긍정적으로 반응하다, positively의 상위 버전, react favorably. 직후에라고 해서 딱 급한 느낌 주면 immediately after, and right after. promptly after, 반대는 even after. 달리 이렇게 안 한다면 unless의 극강의 강조, 부사 나부랭이, unless otherwise. 먼저 앞장서다, 솔선수범하다, take the initiative. 그리고 독창성을 발휘하다, 고급어휘, display the initiative. 봐봐. 빵꾸는 어디에 나도 날 바냐? 거의 빈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almost everyone으로 가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사람. 이렇게 이 업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리스펙트 받는다. 존중받는다. 그리고요. whichever, whoever 같은 경우에는 WH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 WH 애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뒤에 또 문장을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은 문장 끄는 성분인데 in the food industry만 갖고는 문장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기에 대해 one another은 each other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서로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서로라는 말이 나올 거면 다수의 인간들이 함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임스 루츠라는 우리 체어맨 오빠만 주어로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 복수 대상이 주어로 나왔어야 돼요. Almost everyone, virtually everyone. 외워놓으면 참 좋다. 그 다음 문제. 이걸 봐, 이걸. 이러니까 박혜원 토종한국인이 파트 7까지 도합의 총 파트를 시험장 가서 풀고 시간 끝나서 복습도 하고 리뷰도 하고 나 혼자 검토도 하고 990도 꼴에 찍고 이러는 거예요. 영어를 꼭 되게 완벽하게 원어민 포스만 돼야만 만점씩 나요. 근데 react가 나왔잖아요. 반응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응하거나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반응해봤자 의도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알 바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고 보기에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신청하다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반응한 건 뭔 반응일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 favorably. 이렇게 멋지게 풀리는 이렇게 쾌속질주 고객 만족 서비스부터 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엄청 빠르죠. 어휘 문제인데 자 합의가 나왔어요. 물론 계약이란 뜻도 있지만 합의의 느낌을 썼을 때 합의에 도달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연어인데요. 이러한 합의, 명사만 잘 꾸미면 돼요. 어떤 합의? 노조는 일단은 이러한 합의를 뭔가 맑게 알아먹기 쉬운 합의, 이해하기 쉬운 합의라는 comprehensive 구체적인 합의가 좋은 합의인지 안 되는지 합의됐단 말인지
물건도 아니고 상도 아닌데 수여받은 뭐 보조금 장학금도 아니고 수여받은 합의 이거보다는 tentative. 잠정 합의 이렇게 가버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빨리 푸는 힘이 얼마나 멋들어진지 봐봐. 테이크 봐. 테이크. 이거는 아까 문법 문제에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 근데 문법으로 쓰려면 사실 얘는 제일 짧은 얘는 ed가 붙어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ed 떼고 나면 동사일 확률이 높고요. 자, B, D는 ed로 끝나니까 역시 동사 과거 시제나 pp일 확률이 높은데 더가 나왔으니까 더 뒤에는 명사가 나오니까 initiative가 명사 된다고 아까 배웠죠? initiation도 명사 되겠죠. 근데 initiation은 뭔가 시작, 착수의 느낌이에요. 근데 시작을 취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take를 연어로 갖고 놀려면 take the initiative, 솔선수범하다 이렇게 돼버리죠. 어차피 더는 어랑 달라서 단복수의 개념이 없어요. 모든 수일치의 명사를 끌 수가 있고요. 더는. 그리고 initiative는 가산, 불가산을 혼용하는 어휘입니다. 정답 되고요. 엄청 빨리 풀 수 있죠. 그죠? after 꾸미자. 웹사이트 보고 일단 after 꾸미자. 그럼 정기적으로 후에, 기술적으로 후에, 궁극적으로 드디어 후에, 이거보다는 직후에 이렇게 해서 immediately. 얼마나 빨라. 얼마나 빨라. 근데 이 after 앞에 보기에 제가 다른 것도 추천드렸잖아. right after 들어가도 정답 대입금 세팅해놨고 또 한참 후에라고 할 거면 even after 신속하게 곧바로 그럴 거면 promptly after 이런 게 연어의 힘이다. 이거 봐라. 이걸 봐. 이걸 봐. 지금 unless가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건가요? 접속사인데 그 문법의 고뇌가 꼭 필요했어. unless otherwise 이런 끝이야. 그냥 이런 끝이야. 그리고 반대로라고 하는 on the contrary, in contrast도 반대로 놔두시거든요. 근데 얘들은 조금 외워놓으세요. 얘들은요. 그냥 부사가 아니고요. li가 안 붙지만 부사 계열은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접속 부사라 그래가지고요. 접속사처럼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앞에 나와요. 주로. 다만 부사라는 제약으로 콤마 붙이고 저기 안 들어가는 거에 모든 걸 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완전 자신감 있게 unless otherwise specified. 달리 명시된 게 없다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박혜원 강력 추천의 파트 5 마지막으로 prepositions를 얘기하겠습니다. 전치사야말로 그냥 진짜 그냥 외워야 되고 다른 방법 하나도 없음을 약조드리죠. 너무 짜증나네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뼈저림을 느낀 게 정말 바로 우리 호되게 당하게 전치사인데 외워놓으니까 이렇게 간지가 난다. 전치사는 명사하고 붙을 때 자기가 특정적으로 끄는 명사랑 붙어서 놀아나면 품사와 의미를 바꾸는 괴력이 있다.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애 목숨줄을 바꾼다. personally, 직접이란 뜻이 있다고 치죠. 개인적으로와 더불어서. 근데 이걸 뜯으면 똑같은 부사인데 괜히 멋있게 쓰면 이거 person 들어보셨죠? 사람 아내란 뜻이 아니라 직접이잖아요.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죠. in person 들어봤죠? 누가 in을 아내라고 해석해요. 누가 in을 여기서 전치사라고 그러고 누가 person을 명사라고 그래. in person은 그냥 personally 완전동이에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어휘가 붙을 때 그 어휘를 품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바꿔주는 마법. 이거 전치사 갖고 있는 거고요. 아무나 못해요. 몇 개만 추천드리죠. 외워놓으면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 시험 보시든 easily 뜯을 수 있어요. 쉽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를 괜히 멋있게 얘기해 볼게요. with ease. 어찌죠? 한국말로 이해가 안 돼. with 함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쉽게야. ease라는 명사 앞에 with 갖다 붙인 거야. 근데 그게 easily야. 이걸 어떻게 문법 공식으로 뺄 거야? 그냥 외워줘야 돼. 읽고 enthusiastically 굉장히 열성적으로 아유 뜯을 수 있지. with enthusiasm. 열의를 갖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자체야. with enthusiasm. 그냥 in person이야. carefully 유명하지. with care로. with care. 그러면 care와 함께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carefully. 너무 멋있네. 외워주면 참 좋네. cautiously도 뜯을 수 있지. with caution으로. 근데 이쯤 되니까 모든 어휘들은 다 with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은 몇몇 것들만 with하고 노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be us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 방을 바꿀까? in use. in use. 사용 중인.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용 안해가 아니에요. 이런 거 외워두지 못하잖아요. 오늘은 동명사 배워볼게요. 오늘은 투부정사 배워볼게요. 이거하고 백날해도 안 돼요. 자, 이제 양다리 정신 하나 배워보죠. 전치사는 보통 아까 한 것처럼 in person, 명사 앞에 전치사 붙거나 맞죠? 아니면은 이거 with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건데 양쪽에 붙는 이런 너저분함은 진짜 아무나 못해요. 확률로 치면 1%일 거야. 진짜 1%일 거야. 명사인데 양쪽에 전치사를 거느리는 악랄한 뭔가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저렇게 악에 바친 애들 뚱뚱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랩하듯이 외워야 되고요. 근데 외우려고 하는 걸 너무 이해를 하는 건 이해로는 안 돼요. 그냥 지저분하구나 읽으시면 돼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뭐뭇에 응해서 부응하여 in response to 뭐뭇을 초과하여 in excess of 뭐뭐라는 견지에서 뭐뭐점에서 in terms of 뭐뭐에 감사해서 in appreciation of 뭐뭇을 예상하거나 맞이하여 in anticipation of 뭔가를 기리거나 치하해서 in honor of 뭐뭐를 기리거나 준수해서 in observance of 뭐뭐에 교환해서 답례로 in exchange for
계좌가 아니고요. 뭐뭐 때문에 on account of. 그리고 이런 걸 수단으로 해서 by means of. 마지막으로 by courtesy of. 여기에 as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courtesy는 여기서 예의범절이나 공손함이 아니고 좀 고급용으로 뭔가에 대한 호의로 얘들이 제공하고 베풀어서 이런 식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아, 오늘 거 안 들어와 정신없어. 그러니까요. 한 번에 외워질까요? 며칠에 반복해서 하시면 저처럼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거 받아 적지 마세요. 제 얼굴 이상하게 캡처하실 필요 없어요. 그 영상에 YBM 넷에서 보이게끔 링크 들어오시면 YBM 넷의 무료 특강, 데뷔 특강 영상에 어디 하단이나 좌측 어디에 필기본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세팅해 드리고요. 자, with 보세요. with guide, with function, with effect, 됐고 with is로 갑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쿨레음을 한 번이나마 경험하시기 바래요. 제발 토익 시험 강하기 전에 한 번이나마. with가 붙으면 가이드와 함께 읽을 거면 아마 어가 붙었을 거예요. with a guide 이렇게. 왜냐하면 with랑 가이드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with 뒤에 나는 그냥 단독 명사구나. 난 세야지 명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function도 with a function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 in person 할 때 person이 사람이란 뜻의 명사가 아니라 personally라는 부사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명사로서 따로 용량을 발휘한 게 아니라 부사의 한 덩어리라서 어가 없어졌었죠. 누가 직접을 in a person이라 그래요. 그냥 in person이라 그러지. 그거랑 똑같아요. with is만이 수일치고 보고 노답으로 됐어 나 부사야. 앞에 이렇게 더럽게 긴 완벽한 문장 뒤에 쓸데없는 부사로 쉽게로 쓴 거야. easily로. 이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전치사 진짜 짱이죠. 외워놓으면 진짜 짱이죠. 이번에는 양쪽에 전치사 거느리시겠다. 꽃가 맡아서 in도 내 거야. of도 내 거야. 근데 외워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뒤에고 뭐고 됐어. in exchange for이잖아. in response to고. 그러면 in turns가 아니었잖아. in terms of지. 교과를 번갈아서 하거나 교대가 된다면 in turn은 모르겠지만 in turn of는 아니잖아. in turn of는. 이게 양쪽 먹으려면 다 내 걸라면 in recognition 밖에 없잖아. 그러면 존 씨의 헌신을 기리고 축하하고 인정해주면서 in recognition of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명사로서 양쪽에 전치사 붙이는 거는 진짜 외워줘야 돼. 이래야 이렇게 빨리 풀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수업 중에 이 인터넷 강의, 이 데뷔 특강으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전치사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in person, with ease처럼 전치사가 명사의 품사의 목숨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동사 중에도 왜 depend on, proceed to, 가다, proceed with, 진행하다, react to 이런 것처럼 목적어를 끌라는 타동사의 간지와는 다르게 전치사 없으면 꼬러렁 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자동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고급 자동사로 제가 추천해 드릴 거 2개. allow는 원래 목적어도 되게 잘 끌어요. allow가 꼭 for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allow가 약간 근성상 구려지면서 allow for 이렇게 전치사 붙이고 나오면 허락하다가 아니라 고려하다, 참작하다가 되고요. approve도 목적어 되게 잘 끄는 타동사 되는데 자동사화에 흑화가 되면서 over를 붙이면 찬성하다로 뜻이 바뀌니까 조심하시고 factor은 요소와 요인이라는 뜻의 명사로만 알고 계신데 동사로 쓸 때 주로 in을 붙이면서 factor in 그러면 consider의 동의어로 고려하다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전치사는 거의 외우는 것의 끝판왕의 싸움이에요. 형용사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명사 꾸미는 거죠. 근데 명사를 꾸미는 것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 오늘은 명사 꾸미는 거 말고 전치사 한번 붙여볼까?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있는,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을 지는, vulnerable to, 뭐뭐에 취약한 이런 식으로 뭔가 전치사를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붙일 수 있는 형용사들도 전체 형용사의 4~5% 미만이라는 걸 외워두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Part 6는 하나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art 6는 Part 5의 연장선이에요. 131에서 146번까지 16문제 나오고요. Part 5가 30문제인 거 보니까 압도적으로 5보다 구립니다. 구리구리해. 근데 어려워요. Part 6 어려운 거 정상이에요. Part 6 풀 때요. 문항사 적은데 4문제랑 맨날 하나씩 틀려요. 왜 그래요 저는? 정상입니다. 6 어려워요. 5 다 맞으세요. 훨씬 좋을 겁니다, 점수가. 그리고 5를 다 맞는 사람이 Part 6 엄청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Part 6에 나오는 문제들은 Part 5에서 뜯어서 넣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Part 5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녹아들면서 6가 7 같은 뾰롱질도 좀 한 거라서 7과 5를 조금씩 다 담다 보니까 뭔가 혼란이 오고 통할 것 같지만 5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풀게 돼요. 그리고 Part 6는 독해 지문의 형태로 네모 박스 안에 좀 짧은 여러 가지 문장 사이에 네모 박스 사이에 빵꾸가 4개가 뚫립니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던 빵꾸 4개 번호를 붙여서 순서적으로 그 4문제에 대한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답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존재하는 건 5랑 똑같고 독해 지문의 스타일이 약간 가미된 거죠. 그런데 Part 6 같은 경우에는 3문제는 보기가 되게 짧고요. 한 문제는 긴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와요. 이 문장 삽입 문제 되게 꼴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거 나도 알지. 나도 싫어하니까.
근데 문장 삽입보다는 이 짧은 3개의 문제가 때로는 더 어렵고요. 또 기본적일 때도 훨씬 기본적이라서 짧은 3개의 문제를 추리를 막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Part 6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5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하고요. 오히려 Part 5를 갖추면서 6가 같이 좋아지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Part 5랑 독해지문 제가 오늘은 다루지 못하지만 Part 5, 7 위주로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가 같이 녹여들면서 좋아지게 하시고요. 문장 삽입 문제 틀리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머지 짧은 3개의 문제는 다 맞추고 있는가를 먼저 자가 진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독해 지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해 지문은 여러분 제가 오늘 7을 다루지 않더라도 똑같아요. 항상 네모 박스 위에 questions 몇 번에서 몇 번 하고 나오는 글의 속성은 무조건 읽으시고요. 글의 첫 줄은 제목과 같습니다. 글의 제목이 있는 경우는 제목만 읽어도 타워팩이 있겠지만 제목이 없는 글일수록 글의 첫 줄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몇 번째 문제를 풀든 글의 제목은 읽어두면 참 좋아요. 시제 문제,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런 거 그러는 시제 문제나 접속 부사,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부사 있어. 그런 거 모르는 문제 나올 때 접속 부사 고르는 문제 나오면 되게 원래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원래 어려운 것이야. 그러나 한 번의 실력이 좋아지게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풀면서 좋아지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art 6의 한 지문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문제 푸는 시간이 여러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화면 쪽에 앞에 같이 배치됐을 수도 있는데 없더라도 저하고 지금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나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잠깐 스탑하시고 1번 자리 찾으시고 1번 자리에 해당하는 빈칸 앞뒤 살짝씩 봐가면서 푸셔도 상관없고요. 갑자기요. 이 펜이 안 나옵니다. 저의 어떤 그 1시간의 열정을 담은 강의 후 펜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나오지 않아도 NG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줄을 그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보죠. 어차피 낙서 많이 하면 더 안 보이니까. 자, 글의 속성이 여기 동그라미 한 거야. 이메어입니다. 글의 속성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글의 속성이 나오면 여러분 여기를 꼭 봐주면 안 될까? 정말 별표 치고 싶다. 여길 꼭 봐요. 글의 속성은 발수신자 정보의 이름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몇 월 며칠 날 쓴 글이고 글 제목이 뭔지 진짜 때려주기도 봐야 돼. 몇 초 안 걸려. 글 쓴 날짜 2월 2일 그런 것도 단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의 제목을 보세요. 구직의 냄새가 풀풀 나. 시니어 매니저 직책. 시니어 매니저 직. 어떤 직이 나오면 일단 일자리죠. 자, 우리 카빈 오빠 보세요. 첫 문장을 읽읍시다. 습관적으로. Thank you for applying for the position of senior manager here at Tomoyama Productions. 우리 토모야마 프로덕션즈에서 시니어 매니저직을 구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네요. 그럼 이 글 받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구직자입니다. 그럼 이 글 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인사 부서에 있는 뭐 채용자쯤 되겠죠? 이렇게 딱 잡혀버리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죠. This time, 이번에는 only a 빈칸 of candidates have been invited to interview. 이번에 저희가 이제 면접 보게끔 하신 분들로 초청된 분들이 굉장히 only a 빈칸 of candidates예요. 후보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only a 빈칸 of. 자, A, B, C, D 보기 중에서 여러분 only a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handful of A고요. only a sizable of B고요. 보기 C에 only a slight of C고요. 보기 D에 only a number of D입니다. 뭐가 제일 땡기고 익숙한가요? 넘버리? 절대 정답 안 됩니다. number of는 진짜 주옥 같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number은 수란 뜻이지만 어하고 of 사이에 들어가면 이제 보편적인 명사 나부랭이 숫자가 아니라 많은 이라는 세트력이 되거든. number of는 많은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많은이라는 말 앞에 제한적이고 없어배는 only가 절대 못 들어가요. 많다라는 말 앞에는 only의 제한성 안 들어가요. only 뒤에는 수가 적고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정답은 only a handful of입니다. 근데 handful은 한 줌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극소수의라는 뜻이고요. number of를 많은이라는 형용사 덩어리처럼 알고 계신 분들은 handful of도 극소수의라는 아주 자연적인 표현인 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건 Part 6보다 5에 가까운 스킬의 문제입니다. 우리요. 그리고 보기 B에 있는 sizable. sizable은 어느 정도 규모가 꽤 되는 얘도 좀 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상당한. 그러다 보니까 큰 느낌을 주는 얘가 또다시 only랑 붙으면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handful of로 가는 거고요. slight도 안 돼요. 약간의 슬라이트는 넘버 같은 그런 간지가 없어요. 넘버는 일반적인 명사랑 다르기 때문에 어하고 오브 사이에 들어가면 형용사처럼 많은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핸드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풀 오브도 한 줌에 아주 적은 이게 한 덩어리도 통용이 되니까 정답인 건데 slight over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slight increase, slight decrease 이런 말은 쓰지만 이런 걸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A, B, C, D 눈으로 보고요. 자, 빈칸 앞에 qualifications가 있고요. 빈칸 뒤에 R이 있어요. 빈칸 뒤에 R 보여요? R. 근데 R이 나왔으면 R이 뭐예요? 품사가? 동사예요. 여러분 제발 동사 앞에는 주어 넣으세요. 동사 앞에 주어 넣으세요. 주어 안 되는 거는 정답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that하고 which도 주격을 메꿀 수 있는 문법은 되거든요. 근데 꼭 하나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뭐 관계대명사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문장을 끌면서도 지가 주어 자리를 메꿀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게 that하고 which거든요. 근데 that이나 which나 뭐 앞에 명사도 거부하지 않고요. 다 붙어올 수 있어요. 앞에를 선행사라고 해서 끌어오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that하고 which는 부족한 걸 메꾸는 게 두 가지 격을 메꿀 수가 있어요. 주격 아니면 목적격. 근데 주격이나 목적격을 메꾸는 것 중에 하나만 메꿀 수 있지 둘 다 메꾸진 못해요. 잘 보시면 R 앞에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죠. 근데 R 앞에 주어가 빠진 것 같아? 콤마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끊긴 상태에서 looking for, 찾다인데 정작 뭐를 looking for 하는지 목적어도 빠졌지. 그러면 목적어도 빠져있고 주어도 빠져있는 걸 that하고 which를 안만 넣으셔봤자 얘들이 목적어도 메꾸고 주어도 메꾸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도 빠져있고 주어도 빠져있는데 that으로 메꾸고 which로 메꾸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which가 사물을 받아치는 주격일 때 that도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차이점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주어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정확한 주어를 넣으셔서 일단 주어를 정확하게 메꿔주는 게 좋고요. We are looking for 이라고 일단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찾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인사부서장님 같은 이 회사에서 직접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대비해서 we are looking for. 문법 문제죠. 5의 스멜이 있지 7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 6는 5의 실력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we are looking for를 우리가 넣는 순간에 we가 주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look for 뒤에 목적어는 여전히 빠져 있잖아요. 그 목적어는 여기 제 안 나오는 펜처럼 qualifications하고 빈칸 사이에 that이 있다가 생략이 된 거예요. 거기 생략된 that이 look for 뒤에 목적어 역할을 메꿔줬다 보시면 되고요. 걔는 있다가 티 안 나게 사라질 수 있는 마력이 있어요. which는 혼자 아무도 써줘도 that은 혼자 잘 없어지거든. 그래서 qualifications that we are looking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아니고 3번 문제로 3번 문제 보시면 빈칸 뒤에 콤마 보여요? 콤마 보이면 일단 이 순간에 assuming that을 치워버려야 돼요. assuming that이라고 하는 건 아까 provided that하고 비슷하게 if랑 똑같아요. 만약에란 뜻이에요. 그게 만약에라고 얘기하는데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의 애들은 콤마 있으면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요.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 넣으셔야 돼요. A, B, C는 다 LI가 안 붙어도 부사예요. 이런 걸 짜증나지 마시고 부사 개수를 늘리세요. LI 안 붙는데 부사 되게 많아요. 보기 A의 meanwhile, 이 와중에 한편. If so, 만일 그렇다면 as always, 늘 그렇듯이. 근데 이 글의 수신자가 늘 그렇듯이 밥 먹듯이 입사지원서 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듯 시간 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터뷰를 처음 보는 사람이고 빈칸 앞에는 당신께서 willing to 기꺼이 인터뷰의 기회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의 hope, 소망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가 인터뷰를 꼭 봤으면 해. 근데 아직 얘의 의중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 만일 인터뷰 보겠다면 몇 시에 될까? 월요일 날 몇 시에? 이게 낫겠죠. 결국에 의중을 모르는데 희망하는 내용 뒤에니까 이 와중에 너는 인터뷰 돼? 이런 느낌의 A보다는 if so, 만일 그렇다면 인터뷰 가능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문장 넣기예요. 근데 1, 2, 3번을 다 맞추고 문장 넣기를 지금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문제 3개를 다 맞추셨다면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글 쓴 사람이 누군지 알죠? 글 쓴 사람이 인사부서 같고요. 채용자, 글 읽은 사람이 저기잖아요. 구직자. 그것만 알아도 말이 안 되지, 보기에는. 내가 기꺼이 너한테 letter of recommendation, 회사에서 너 뽑아주라고 추천서 써줄게, 내가. 이건 아니지. 얘네가 지금 얘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추천서를 얘들이 써줄 리가 있나? 얘들은 심사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럼 A는 빼고요. 보기 B 좀 보세요. 너무 오버했어. Personnel Department. 이것도 인사부서라는 표현이죠. 인사부서가 당신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해주려고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은 실제로 뽑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OT는. 근데 아직 뽑히기 전이에요. 면접 보기 전에 면접 일정 잡고 있는 사람인데 오리엔테이션 벌써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뽑힐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자, C하고 D가 있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죠. Your report was well organized. 당신의 리포트 보고서는 굉장히 잘 조직과 기획이 됐었고 매우 이해가 잘 됐었고 라고 하려면 이 과거 시제가 갑자기 과거 시제가 한 번도 없었던 문장이 갑자기 튀어나오려면 과거 얘기에 정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만날 일정 잡고 면접 인재 보고 싶은 거고 얘는 입사 지원서만 냈을 뿐이지 보고서가 오간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넣기 할 때는 정답을 고르시는 것보다 생뚱맞은 걸 치우셔야 돼요. 갑자기 시제가 뚝 떨어지거나 말이 안 되거나 뭐 이상한 거 주객전도 돼 있거나 이런 걸 치우시면 C가 남죠. 빈칸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면접 오실 때 제안서, proposal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광고에 안 쓰면서도 production goals, 생산치 목표 당신 잡아놓은 걸 매출을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제안서요. 정말 당신한테 회사의 수익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수익성 있을 만한 방안에 대해서 꼭 당신의 의견 듣고 싶네요.
이게 덜 구린 거죠. 그래서 정답 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넣기는 항상 오답을 치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5하고 6하고 비슷한데 6가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5에 타격이 있다면 5 공부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연어도 잡고 전치사도 외우고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문법 용어보다는 어휘의 의미, 정확한 품사 구별, 기본 품사 이런 거랑 잡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 7은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8, 7은 함수를 배부를 수 없는 원추에 바로 나와줄 수 없는 파트고요. 양치기를 승부하지 마시고 8, 7은 단어가 많이 교체가 돼요.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서 지문에서 썼던 내용이 talk about이면 talk about을 복사 떠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discuss라고 바꿔치기해서 보기에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인지 모르면 버퍼링이 오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단어가 바뀐 게 생기면 그때그때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헤비한 RC 강의가 끝났고요. 그 뒤에는 좀 컴팩트하게 AC 강의가 옆에 또 있을 겁니다. AC 강의도 클릭해서 끝까지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대비 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